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이제 현대의 한국 문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글은 더 길어요. 훨씬 긴데 이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인데 이 앞부분만 이렇게 땄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이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문화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근데 지금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군사력도 2021년에 6위가 됩니다. 6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6위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군사물들 수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죠. 군사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는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까지 가고 수출이 7위고 무역 규모가 9위고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30, 50 클럽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7위에 7번째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G7이라고 하잖아요. G7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잖아요. 왜 한국이 G7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탑 브랜드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 선조들의 지금까지 피땀 눈물,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6.25의 한국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의 기적. 제가 이제 100주년이 되었을 때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때 독일에 갔었거든요. 독일 에센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 강연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리고 그 전해에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모이신 동포들인데 그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19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가신 분들, 그 다음에 광부로 가신 분들, 그 광부로 가신 분들 중에서도 광부는 독일에서 이제 건강을 또 우려를 했으니까 한 3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3년 이후엔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이제 유럽을 가든지 또는 미국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다. 그것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동포로 이렇게 가신 거죠. 최근에 이제 영화 미나리도 있었지만 미나리의 명대사가 이거잖아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일제시대 또는 일제시대 이전에 그 구한말에 가난하던 시절에 연해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주 땅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902년 미주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하와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는 멕시코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도 이제 1920년 지금 100주년이거든요. 유럽의 한인 이주가 100주년이 조금 넘었는데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가고 독일에 이렇게 이주를 하고 중동으로도 보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런 수출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 75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이렇게 살게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6천, 7천만 명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민족 공동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1997년에 IMF 구제 금융을 맞이하게 되고 1998년에 일본 문화를 전격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손정희가 찾아와서 브로드밴드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때 손정희 선생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누구를
빌 게이츠를 데리고 왔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통신망에서 세계 제일이 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000년부터 해서 초고속망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읍단위 농촌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세계 최초로 전국 초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죠. 5년 뒤에 엘고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두 번째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쇄술이었고 두 번째 디지털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 디지털 혁명을 표현한 것이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한국의 공항을 보고 한국의 어떤 삶을 보면 그들은 미래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문명이라고 했을 때 그 문명의 어떤 이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문명의 이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노트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스마트폰이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제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놓고 다니면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일체가 됨으로 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뭐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영상 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초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것이 삼성이다. 최근에 LG가 좀 이쪽에 망하긴 했지만은 삼성의 어떤 휴대폰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TV와 같은 시장이죠.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LG.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어떤 해외 공항을 가면 삼성의 TV거나 LG TV가 전 세계 모든 공항에, 제가 모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본 모든 공항에는 바로 삼성이나 LG의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는 미국의 월풀을 넘어서서 가전 매출 세계 1위를 하였다. 이게 변동이 있으니까 미주 지역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6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1위나 2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 LG전자가 미국 생활 가전도 석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가정이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1의 지하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 치안이다. 그 전 세계에서 보면 저도 이제 미국에 잠깐 갔었지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잠깐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무기 총기 소유를 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CCTV가 있어서 절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CCTV 굉장하죠. 근데 뭐냐면 한국에서 돈을 떨어뜨려 본다.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바깥을 나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와봤다. 내 지갑을 놓고 가서 했는데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티즌들이 이렇게 글을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험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수의 사례가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는 CCTV가 많아서 그런 거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도둑이 없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한류라고 하는 것도 그 한류가 왜 지금 BTS를 비롯해서 K-팝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그 가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건전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은 인성이 바탕이 된다. 그 인성이 뭐냐면은 도둑이 없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1880년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금단의 나라 조선에 가다라고 했습니다. 오페르트는 도굴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책도 썼어요. 조선은 도둑이 없는 나라다. 이미 언급한 대로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착하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집들은 늘 열려져 있고 문에는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으며 절도는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보다도 훨씬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집들이 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어떤 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